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다항식의 곱셈, 특히 곱셈 공식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할 텐데, 우리가 이 곱셈 공식은 중학교 때 한번 3학년 1학기 때 2차 공식, 완전 제곱식하고 합차 공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오면 3차와 4차 이상의 높은 차수의 곱셈 공식들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공식들이 뭐 개수가 이제 만만치 않죠. 한두 개가 아니고 거의 뭐 10개 가까이 되는데 이 공식들을 이따가 이제 하나씩 좀 보여주면서 또 어떤 공식은 또 많이 쓰고 또 어떤 공식은 사실 뭐 암기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또 전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분리를 좀 해줄게요. 그런데 어쨌든 곱셈 공식은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잘 알고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뭐 곱셈 공식 하기 전에 일단 14쪽 개념원리 교재 14쪽을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자, 14쪽에 보시면 이제 다항식의 곱셈이라고 해서 지수법칙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학년 1학기 때 지수법칙을 한번 배웠었죠. 그 내용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데, 자,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이렇게 곱하는 거는 지수끼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끼리도 곱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지수끼리 덧셈을 합니다. 자, 그럼 곱하기일 때 지수끼리 더하니까 나누기일 때는 지수끼리 어떨 거라고 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지수끼리 뺀다고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교재에는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고 있어요. m이 n보다 클 때, m이 n일 때, m이 n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쓰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보다는 이제 요걸 하나 좀 필기 해놓을까? a의 0제곱은 1,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 요거를 하나 좀 필기를 해놓을게요. 자, 물론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계산해도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야. 만약에 a의 5제곱하고 a의 세제곱이 있다? 그럼 얘를 이제 나눗셈을 하면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뺄 거 아니니? 근데 지금은 5에서 3을 빼도 양수가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그냥 a제곱이라고 써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a의 5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 됐어. 그러면 얘는 지수끼리 뺐을 때 뭐가 나오냐면 a의 0제곱이 나오지, 그치? 근데 이제 수학에서 어떤 문자나 숫자의 0제곱은 항상 얼마로 정의를 하기로 우리가 얘기했었냐면 1이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a의 0제곱은 1. 이거를 이제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죠. a의 5제곱에서 이번에는 a의 7제곱을 나눗셈을 할 건데 이러면 이제 5에서 7을 빼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된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제곱이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 마이너스는 뭐냐면 이 마이너스는 역수라는 뜻입니다. 역수. 다시 말해서 a의 제곱에다가 역수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이 이런 식이 나오겠죠. a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이제 역수를 취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얘를 굳이 3개로 나눌 필요 없이 0제곱이 나왔을 땐 1이구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제곱이 나왔을 때는 역수를 취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수1 할 때 다시 한번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언제 그럼 지수를 곱하느냐? 이렇게 이제 괄호로 묶여 있을 때 지수끼리는 곱셈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5번은 지수를 똑같이 지금 나누어주고 있죠. A와 B에다가 이렇게 각각 똑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 또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거기 예시로 나와 있는 거 하나만 좀 볼까요? 아래쪽에 예시를 보시면 이런 게 있죠. 마이너스 xy 제곱의 전체 세제곱 이런 게 있을 건데 요거 하나만 좀 우리 풀어봅시다. 자, 이 세제곱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그리고 y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를 세제곱하면 뭐죠? 그쵸?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x를 세제곱하면 x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y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이제 지수끼리 곱셈을 하는 거죠. 그래서 y의 6제곱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다항식의 곱셈으로 가볼까요? 다항식의 곱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분배를 하는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랑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을 때 이거는 x랑 a랑 b랑 C랑 이렇게 이제 빼놓지만 않고서 하나씩 차근차근 곱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항식 곱셈의 가장 기본이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래쪽에 다항식 곱셈에 대한 성질에서 분배 법칙이라고 써져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배 법칙을 한번 보시면 분배 법칙은 요거예요.
A 괄호 열고 B 플러스 C가 있을 때 이렇게 하나씩 곱해서 A, B, A, C를 만들고 지금 가운데 부호가 더하기죠. 그래서 가운데 부호기 더하기니까 이 더하기를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는 이런 것들을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은 우리 덧셈 할 때 했었죠. 교환 법칙은 뭐였죠? 교환 법칙은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이 똑같다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곱셈이니까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가 똑같다. 이렇게 해도 이제 우리 교환 법칙 성립할 수 있겠고, 결합 법칙은 뭐였지? 그죠? 결합 법칙은 이 괄호를 이제 묶어주는 건데 A, B, C라는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얘를 이렇게 묶어줘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묶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에는 상관이 없더라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항식의 곱셈에서 성립하는 건지 나눗셈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 나누기 2랑 2 나누기 4랑 이런 게 같지가 않죠, 그렇죠? 해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이런 것들이 성립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나눗셈이 나왔을 때는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푼다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 배웠었죠. 그게 이제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다항식에서 나오는 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곱하기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개념을 좀 봤고요. 넘어가서 몇 쪽을 보시냐면 16쪽을 보시면 이제 필수 예제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6쪽의 필수 예제 3번입니다.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자, 이 식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개식이라고 하면 얘네들을 하나씩 다 곱해달라는 소리인데 선생님 저는 계산을 너무 잘해요. 아니면 저는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서 계산을 많이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라면 다 해볼 수 있겠죠. 이 하나씩. 근데 이 앞에 게 항이 4개고 뒤에 게 항이 4개다 보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전개를 하시면 항이 몇 개가 나오냐면 무려 16개가 나와요. 그럼 이 16개를 정리하고 막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전개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딱 요거 하나야. x 세제곱의 개수만 구하면 돼. 그러면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어떻게 곱했을 때 x의 세제곱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1을 하나 잡고 1을 하나 잡고 한번 찾아볼게. 3이랑 곱하면 세제곱 나오나? 어림없죠. 2x 얘랑 곱해도 안 나오고요. 4x제곱이랑 곱해도 안 나오죠. 그런데 얘랑 5x 세제곱이랑 곱하면 딱 뭐가 나와요? 5x 세제곱. 요런 게 하나 나오겠죠. 5x 세제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개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x의 세제곱이 나오는 것만 딱 찾아가지고 전개를 해주겠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얘 한번 볼까? 요거는 이제 1차잖아. 3x 1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제곱이 나올까요? 뒤에 2차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얘네 둘이 요거랑 이제 얘랑 곱해주시면 뭐가 나올 거냐면 x의 12제곱, 12x의 세제곱, 이런 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을 것 같은데, 2x제곱하고 뭐랑 곱할까요? 2x랑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4x 세제곱이 나올 거고, 마지막입니다. 요거 4x 세제곱이랑 3이랑 곱해주면 둘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12x의 세제곱,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싹 다 더하면 얼마냐면, 24에다가 5, 4, 9니까 33x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답은 33 개수를 쓰라 했으니까 33을 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특정 항의 개수를 구하라 했을 때는 전체를 다 전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만 전개를 한 다음에 숫자를 맞춰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2번은 다음 전개식에서, 자, 여기다 한번 비춰볼까요?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1번에서는 x 세제곱만 찾았어요. 요거는 이제 그래요. 그렇게 선생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어요. 근데 지금 2번은 그게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2번은 지금 다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자, 보세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라는 소리는 이런 거란 소리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둘이 곱하면 10x의 5제곱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원하는 건 10이라는 숫자를 원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차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앞에 있는 숫자들 있지, 숫자들. 요것만 다 뽑아낼 거야. 숫자들만 다 뽑아낼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숫자를 좀 대입을 해볼 건데, 여러분 여기다가 x에다가 만약에 뭐 2 같은 거 한번 대입해 봅시다. 2를 대입하면 제곱이면 4로 바뀌죠. 그쵸? 차수의 영향을 받잖아. 그지? 그 다음에 그럼 차수의 영향을 안 받으려고 막 0 같은 거 집어넣을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예 없어지겠죠, x가.
그러면 이제 x에다가 1 같은 거를 대입해 보면 얘는 이제 어떻게 줄 수 있냐면 1, 1, 1, 1, 1 다 이렇게 하면 차수의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 1을 대입한 게 요겁니다. 그 다음에 1을 대입한 거는 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계산하면 요 앞에는 4가 나오고요. 뒤에 거는 5가 나옵니다.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죠? 20이죠. 20. 자, 이렇게 계속 구해주는 거야. 20. 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x 자리에다가 1을 넣는다. 1을 넣는 이유는 차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앞에 있는 숫자들만, 개수들만 온전히 뽑아내기 위해서, 이 정보를 온전히 뽑아내기 위해서 만든다. 그러면 선생님, 얘는요? x는 마이너스 1은요? 이 숫자도 사실 차수의 영향을 받죠. 왜 그러냐면 제곱하면 양수고, 제제곱을 하면 음수고, 그치? 그 다음 제곱을 안 하고 1차면 또 마이너스고 하기 때문에 차수에 따라서 숫자가 바뀔 수 있어. 오직 차수에 따라서 숫자가 안 바뀌는 거는 요거 두 개입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x가 1인 거. 그래서 이렇게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 했을 때는 x자리에다가 1을 좀 대입을 해서 계산해달라라는 거를 꼭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확인 체크 9번과 1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번부터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얘기 좀 하고 갈게요. 그 확인 체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답이 없죠. 그래서 내가 이제 몇 개는 풀어주고 또 몇 개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줄 텐데, 이 확인 체크를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번 같은 거 지금 풀잖아요. 그러면 이 9번을 먼저 풀어보고,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먼저 9번을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필수 예제는 먼저 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필수 예제는 개념을 배우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연습을 바로 해보는 거기 때문에 유형을 정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도 괜찮지만 이 확인 체크만큼은 꼭 시간을 멈춰놓고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전개식에서 4제곱, 5제곱의 개수를 각각 A, B라고 했을 때 A-B를 구하라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해보자. 근데 아까는 이게 식이 위에 거 이제 필수 예제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필수 예제는 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거든? 그렇지 않니? 괄호로 해서 이게 두 개가 나왔는데, 그럼 얘는 직접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x 몇 차가 나오는구나가 이제 눈으로 보였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얘가 제곱으로 되어 있거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저는 이걸 어떻게 제곱하는지 모르는데요? 저는 이런 공식을 배운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저 제곱은 사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제곱이라는 거는 똑같은 게 2번 곱해져 있다는 소리잖아. 똑같은 거를 2번 곱했는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길게 느려가지고 쓰고 싶지 않아서 제곱으로 딱 처리를 한 건데,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써놓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써놓고 볼게요. 자, 1이랑 누구랑 곱하면 4제곱이 될까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높아봤자 3차니까. 그러면 x랑 요 놈이랑 이제 뭐랑 곱해야지? x 세제곱이랑 이렇게 곱해야지 뭐가 나오겠구나? 4차가 나오겠구나. 4차가 하나 나오겠구나. 그러면 x의 4제곱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거는 뭐죠?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이렇게 둘이 곱하면 되죠? 그러면 플러스 9x제곱. 마지막 요 놈이랑 곱하면 되겠다. 그러면 얘는 제곱이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요 4제곱입니다. 둘이 곱하면 플러스 x의 4제곱 이렇게 쓰시고, 자, 그럼 얘네 이제 합쳐보면 얼마죠? 11x의 4제곱이니까 a 값은 얼마구나? 11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x의 5제곱 볼까요? 5제곱은 이제 요거는 뭐 될 리가 없고요. 아까 4제곱도 안 나왔으니까 요거 갖고 한번 보면 요거랑 아까 맨 뒤에 차수가 높은 3차랑 이제 곱한 거잖아. 근데 이제 5차를 만들려면 하나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마이너스 3x제곱이랑 x세제곱이랑 곱해볼게요. 그럼 뭐가 되죠? 그쵸? 마이너스 3x의 5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 x의 세제곱이랑 마이너스 3x제곱을 곱하면 얼마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x의 5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 6x의 5제곱이고 b의 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얘네들이 빼라 했으니까 정답은 17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곱꼴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제곱꼴이 되어 있을 때, 이거 겁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를 두 개를 펼쳐본 다음에 하나씩 곱해보시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11번으로 가볼까요? 자, 11번 문제는 이제 필수 예제 3번에서 두 번째 했던 유형입니다.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는 그런 문제죠. 자, 이럴 때는 x에다가 뭐를 대입하자 했죠, 우리? 그죠? 1을 대입을 하자 했었습니다. 그러면
1 다 한번 대입해 볼까? 그럼 앞에는 2고요. 뒤에는 1-k-4k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2 가로 열고 1-5k이고 요게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곱해서 마이너스 18이 나오려면 요 자리가 마이너스 9여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9가 되려면 마이너스 5k가 마이너스 10이 돼야겠네요. 그죠? 1에서 빼야 되니까. 그러면 k 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에 대한 게 나왔으면 x에다가 1을 대입하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옆으로 가서 드디어 곱셈 공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곱셈 공식이 굉장히 많죠,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위에 쪽에 있는 애들은 한 번쯤 봤을 거고, 그쵸?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도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이제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이 약간 생소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하나씩 좀 보면서, 어떤 공식들을 좀 더 잘 외워야 되고, 중요도가 높고, 활용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거 볼까? 첫 번째 거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얘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우리 이런 식 뭐라고 하냐면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죠. 완전 제곱식. 유식은 이제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곱셈 공식 할 때도 했을 거고, 인수분해 할 때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할 때도 완전 제곱식 이용한 풀이도 있고, 2차 함수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표준형으로 바꿀 때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금방 암기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 2번도 많이 쓰던 공식이죠. 2번은 뭐냐면 얘는 합차 공식입니다. 하나는 더한 거, 하나는 뺀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과 차의 공식이고 결과는 제곱차 제곱이 나왔던 합차 공식이고 중학교 때 이제 메인 테마였죠. 합차 공식과 완전 제곱식.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은 약간 의문인데 왜냐면 이제 3번, 4번은 이걸 전개하면 그냥 이게 나와요. 그지 않아요? x 곱하면 x제곱이고 x랑 a랑 곱하면 ax, x랑 b랑 곱하면 bx, 맨 뒤에 ab 곱하면 ab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굳이 전개를 해보면 되는데 공식까지 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나는 요건 별로. 그럼 4번도 마찬가지야. 4번도 얘도 x 앞에 a라는 개수가 붙었고 x 앞에 c라는 개수가 붙었고 이런 차이만 있을 뿐 사실 3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얘도 전개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공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 이 5번도 어떻게 보면 전개로 해결을 할 수는 있거든. 왜냐면 얘네 둘이 먼저 곱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요거랑 이제 한 번 더 곱해주면 돼. 그러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식이 좀 길잖아. 식이 좀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는 뭐 알고 있으면 조금 더 계산이 빨라지고 모르더라도 그렇다고 못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소리죠. 한번 얘는 이제 볼 텐데 자, 여기 이제 형태가 3차가 나옵니다. 3차가 나오고 2차가 나오고 1차가 나오고 이제 상수가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자, 3차에서는 개수가 x세제곱 개수는 1이고 자, 2차 개수 볼까? 2차 개수 어떻게 생겼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생겼죠. 그죠? 하나씩 더 했잖아. 자, 그 다음에 1차 개수 한번 볼까? 1차 개수? 1차 개수 어때? ab, bc, ca 이렇게 두 개씩 나와 있지 않니? 그지? 그러면 하나씩 나와 있고 두 개씩 나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센스를 발휘해 봅시다. 마지막 거는 그렇죠. 3개입니다. 3개. 3개짜리 곱한 거. 이렇게 이제 공식이 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약간의 뭐 규칙성도 좀 보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 마이너스 되어 있는 공식 있죠. 나는 이거 별로 비추야. 왜 이 비추냐면 얘가 그냥 요거 위에 있는 공식이랑 똑같은 공식이에요. 똑같은 공식이야. 얘가 이제 마이너스로만 바뀐 거야. 숫자가 마이너스로만 바뀐 거기 때문에 얘는 굳이 밑에 있는 거를 외워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공식은 셋 다 마이너스일 때밖에 못 써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안 주거든요. 문제는 어떻게 주냐면 막 이런 거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뭐 두 개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두 개는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를 섞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번도 사실 중요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안 된다면 전개로서 해결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암기할 때는 이런 규칙성을 좀 봐가면서 하면 좀 더 좋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중요한 건 별표를 쳐놓고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법한 것들은 뭐 X는 안 칠게요. 이렇게 5번 이렇게 놔둘게요. 자, 6번 봅시다. 6번은 이제 3개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3개를 이제 제곱하는 건데 얘는 이제 또 많이 나와요. 이건 많이 나와서 얘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통 많이 쓰냐면 이 괄호 열고 ab, bc, ca 이렇게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얘 봐봐. 얘도 규칙이 있어. a가 두 개지, b 두 개고, c 두 개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a, bb, cc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 그지? 근데 이쪽은 어때? ab, bc, ca 다른 애랑 한 번씩 곱했지. 그래서 자기 자신 이렇게 이제 제곱을 해주고 옆에 있는 애랑 한 번씩 a, b, bc, ca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2만 곱해주는 그런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 7번. 7번은 이제 메인 테마입니다. 얘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3차가 메인 테마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 세제곱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이 7번에서 이 앞에 시간 또 이렇게 하나만 좀 필기해 놓을까요?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 요거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도 묶을 수 있어. 요것도 하나만 좀 써놓읍시다. 아래쪽에다가. 자, 얘를 이제 왜 써놓냐면 나중에 인수분해랑 좀 연결을 해주려고 이렇게 이제 써놓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뒤에 것도 볼까요? 뒤에 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인데 얘도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이제 써놔 주시면 나중에 곱셈 공식 변형하고 인수분해 할 때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도 아이고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8번도 지금 이거 보면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게 이제 플러스로 가는 거고요.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이제 부호의 변화가 앞에 거는 뿔맞뿔 뒤에 거는 맞뿔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9번이 제일 긴 공식인데 이 9번은 어떻게 보면 뭐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하나씩 다 전개를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식이긴 하긴 한데 뭐 그래도 너무 결과가 길게 나올 테니까 얘도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이 식은 요 식 자체로만 요거를 알고 있냐 모르고냐로 한두 개 나오긴 하는데 막 엄청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문제는 또 아닙니다. 어쨌든 얘는 하나씩 더한 거, 그 다음에 제곱해서 더한 거, 그리고 요건 이제 두 개씩 해서 뺀 거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했더니 결과가 요게 나오더라.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요게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얘는 난 별로 외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요거는 이제 그 2번 있지, 2번. 2번 공식이랑 이렇게 좀 이어놓을까요? 2번이랑. 자, 왜 그러냐면 얘는 봐봐. 여기서 이 A제곱하고 B제곱 있지. 얘를 하나로 묶어봐.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플러스 a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뒤에도 묶을 수 있겠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묶고 마이너스 ab야. 그리고 요 앞에 거를 우리 라지 a로 할 거야. 뒤에 걸 라지 b로 할 거야. 앞에 걸 라지 a로 할 거야. 뒤에 걸 라지 b로 할 거야. 무슨 공식이 보여요? 합과 차에 대한 2번 공식, 합차 공식이 보이죠? 그러면 얘는 합차로 처리를 해주시면 a의 4제곱 그리고 뭐가 있죠? 제곱이니까 플러스 2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얘는 이제 2번의 합차 공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환을 한번 하고 합차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얘도 따로 외울 필요 없이 얘도 합차로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텐데 이 공식을 다 외우고 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만 A, B, X, Y 이렇게 해가지고 외울 게 아니라 얘를 실제 식에서 숫자를 넣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근데 이제 계산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외우는 이유가 없는겨.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계산이 안 되는 이유들이 뭐냐면 너희들이 외울 때 A, B, X, Y 이렇게 문자로만 암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숫자로 딱 나오잖아? 숫자로 나왔을 때 그냥 당황하는 거야. 나는 A, B, X로 Y로밖에 안 외웠는데 어떻게 이걸 숫자로 쓰지? 그래서 일단 요거를 뭐 암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얘기를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맨 위에 있는 저기 완전 제곱식부터 우리 다시 볼까요? 요거는 나는 이렇게 외우라 그래. 자, 얘를 AB로 하지 말고 앞뒤로 해봐. 앞뒤. 근데 이거 앞뒤랑 AB랑 어차피 뭐 별반 차이는 없어 보이잖아. 근데 얘를 앞뒤로 하면 숫자가 나왔을 때 되게 편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X
3i 이렇게만 바뀌어도 2x가 앞이고 3i가 뒤네 이렇게 이제 바로 인식이 되거든. 오히려 a, b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앞하고 뒤를 더한 거 얘는 어떻게 쓰냐면 내가 이렇게 씁니다.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더하기 2배에 대해서 앞, 뒤 이렇게 씁니다. 앞에 제곱 a 제곱이죠. 뒤에 제곱 b 제곱이죠. 그리고 2배에 대해서 앞뒤 요 가운데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완전 제곱식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앞에 거 제곱, 흰색으로 쓸게요.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제곱까지는 똑같아. 근데 이제 뭐가 바뀌냐면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앞, 뒤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게 되겠죠. 자, 앞에 합차 공식은 앞뒤를 더하고 앞뒤를 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는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이 공식은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 친구는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거 보면 얘는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인데 요거 아까 내가 원리 설명했었죠. 3차, 2차, 1차고 뒤에는 상수항. 근데 3차는 개수가 1이고 2차는 하나씩 더한 거. 1차는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상수항은 3개를 곱한 거.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도 볼까? 이것도 아까 설명했었죠, 그렇죠? a, b, b, c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두 번씩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서로 양 옆에 있는 애들끼리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2를 더 곱해달라 이런 거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7번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얘를 봐봐. 이게 a 세제곱 플러스 3ab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인 거잖아. 얘를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봐. aaa 그 다음에 3aab 3abb 그 다음에 bbb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내가 이렇게 쓴 이유를 봐봐. 자, 여기 a가 몇 개? 3개. b는 몇 개?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서 a가 몇 개? 2개. b는 몇 개? 1개. 세 번째 항에서 a는 몇 개? 1개. b는 몇 개? 2개. 마지막 a는 몇 개? 없어요. 그 다음에 b는 3개. 보시면 a가 처음에 3개를 다 갖고 있다가 하나씩 줬지. 자, b한테 너 하나 가져, 하나 더 줄게 이렇게 하나 주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도 없어지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운데다가 3을 곱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a-b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요 맨 앞에 있는 거랑 그다음 맨 앞이 아니라 그 1차항 개수랑 상수항 쪽이랑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는 게 1차항 개수로 할 것도 없네요. 얘는 2차항 개수네요. 요 두 번째 자리랑 첫 번째 자리랑 세 번째 자리 이렇게 두 자리에다가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거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거는 뿔하고 맞뿔말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들어갈 값이 EAB가 아니라 AB라는 것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좀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는 좀 팁을 드렸는데 사실 각자 방법들이 좀 다 다를 겁니다. 나도 이거를 빨리 암기할 수 있는 방법 뭐 확신해가지고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 공식은 암기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얘는 뭐 한동안 문제 풀 때는 계속 아마 앞에 걸 보면서 이건가? 이거였나? 저거였나? 이렇게 잘 안 될 거야. 근데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이 공식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 한 방에. 그지? 나도 요거 처음에 다 못 외웠었어. 얘도 시간이 갈수록, 이 공식은 이렇게 쓰고, 저 공식은 저렇게 쓰고 하는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머릿속에 들어온 거지, 나도 한 방에 그렇게, 잘 들어오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암기는 시도를 해야지만 이거를 갖고 문제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런 공식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또 찾아볼 수 있게 되고 해서, 순환을 하면서, 문제랑 암기를 순환을 하면서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곱셈 공식은 결국에는 이 곱셈 공식과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의 변형 그리고 인수분해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테마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거 인수분해 공식 같은 거 가면 야, 이거 다 본 거야. 본 내용들 다 좌우만 바꿔놓기 때문에 더 추가로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연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 하단에
설명이라 해서 곱셈 공식이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방법들은 없어요. 그냥 다 하나씩 하나씩 전개를 하고 있는 그런 형상들이니까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어쨌든 여기서 선생님이 별표 친 것들은 꼭 외워주시고 1번, 2번, 6번, 7번, 8번 꼭 외워주시고 5번하고 9번은 알고 있으면 좀 더 좋더라. 여러분들의 지식 향상에 좋더라. 그래도 이제 5번에서는 첫 번째 위에 줄에 있는 공식을 조금 더 아는 게 괜찮을 것 같더라 라는 코멘트까지 조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 이 곱셈 공식에 대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곱셈 공식에 대한 문제랑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 같이 좀 이어갈 텐데 조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바로 문제풀이를 안 한 이유는 이거를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해보고 충분히 암기를 해보고 와서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문제를 풀면서 떠올려 보라는 소리야. 이 공식, 이 공식 이렇게 해서 한동안은 내가 요 공식도 계속해서 써줄 거예요. 문제를 풀다가 요거 쓰고 요 공식은 요거 써야 돼요. 저 공식은 이거 써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연결을 좀 시켜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이 암기가 잘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 문제풀이부터 딱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아셨죠? 자, 요거 잘 외워오세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